안녕하세요. 유돈로우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빌려준 돈 받기, 채권 추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래 경기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요. 주변에서 나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채권 추심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보내는 내용 증명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내가 돈을 안 갚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강력한 사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명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것을 보내는 것으로 그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절차와 동시에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이기는 경우에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절차를 동시에 거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송의 제기입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는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미리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살펴봤으니까 그 재산을 미리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 전혀 다툼이 없다고 하면 소송보다 조금 간단한 지급 명령 절차가 있습니다. 지급 명령 절차는 아예 절차를 진행을 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아예 서류만으로 재판이 확정되는 절차인데요. 그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판을 거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확정 판결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집행권원이 뭐냐면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소송을 하는 게 받을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강제적으로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권원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다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되냐면요. 다음번에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뭐냐면요. 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니까 너 돈이 어디나 얼마큼 있는지 알려줘 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런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너 어떤 재산이 있는지 다 말해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고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법원이 자기를 불러서 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절차가 시작되니까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법원에서 재산 명시하라고 부르니까 그 단계에서 돈을 갚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절차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 아니면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면 월급에 대해서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이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제일 좋죠. 압류해서 그거를 경매에 거쳐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할 수 있냐면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돈이 있는데 갚지 않고 있는 채무불이행자이다. 이것을 그 명부에 등록을 해놓으면요. 이 명부가 각 금융기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채무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하게 되고요. 금융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채무자 입장으로서는 매우 강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하니까 바로 돈을 갚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이상 살펴본 것이 일반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사실 돈을 안 갚는 분 중에서는 돈을 갚기 싫어서 돈을 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 건데요. 바로 사기죄로 고소라는 겁니다. 이분이 저렇게 자신의 돈을 숨겨놓을 정도라고 하면 아예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혐의로 고소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내 돈을 빌려갈 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점을 근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고소를 하면 사실 사기죄는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래서 사기죄가 유죄가 인정되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사기죄만 인정이 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사기죄를 고소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돈 빌려줄 때 팁 하나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할 때 집행 권한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돈을 빌려줄 때 아예 강제 집행을 인락하는 공정증서, 공증을 받아 놓으면요. 소송 제기에 필요 없이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그 공정증서를 가지고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 확실하게 돈을
받아야 될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것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아예 공정증서, 공증을 받고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주변에 가까운 분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뿌리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영상이 좀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지금 대표 변호사 김유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